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시입니다. 오늘로써 이번 투자 강의는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투자법에 대한 그 영상을 녹화하기보다는 생각날 때마다 투자 관련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제 실제 그 투자 기업을 발굴해서 어떻게 그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전 투자로 한번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뭐랄까 투자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 강의를 듣는 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고 그런 것보다는 얘는 이런 투자 플로우를 가지고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를 진행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그냥 막바로 따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제가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거를 말하는 거지. 실제로 제가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갖고 앞으로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수익주 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지표를 보는 거죠. 어떤 장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왔어야 된다. 그렇지만 현재 잠깐 동안의 어떤 일시적인 불황 이런 실적 악화일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예, 그럴 때 다시 예년의 실적을 회복한다면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됐는데 그래서 주가도 폭락했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지 어떨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름대로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테마주라든가 이런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번 사놓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어떻게든 기다려 보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기업의 어떤 꾸준한 수익성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최근 10년간에 4-5번이 적자였고 나머지 4-5번이 흑자였다 그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일반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ROE는 5에서 한 10%라는데 한 15%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면 충분하고 재무 구조가 우량하면 좋겠죠. 왜냐면 생각 외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것도 현재까지 잘해왔던 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하고 맨날 적자나 보고 돈도 잘 못 버는데 유상증자하는 경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릅니다.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어느 기업은 유증한다 그러면 폭락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느 기업은 유증을 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유증하는 이유가 앞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립니다. 그리고 수익연금이라든가 만족스러운 배당 수익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주 투자는 내재 가치 대비 할인됐을 때 그 투자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를 하시고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할 매수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분할 그 매수를 만약에 1차 매수만 딱 해버리면 이 이후로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하지만 주가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동의하고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상관없이 변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 라인이 이렇게 간다고 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 저점을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내재 가치하고 만나는 부분이지만 살짝 밑에 부분부터 매수를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갔으면 매수를 이제 그만해야겠죠. 왜냐하면 뭐 한 종목의 비중을 막 엄청나게 실어야 될 그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확신이 있다면 그 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아니면 많게는 네 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매수는 이제 안전마진 대비 안전마진이 한 10% 정도, 뭐 2차는 20% 정도, 그러니까 추가로 10%씩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좀 더 자신이 없어서 더 안전마진이 확보된 가격에 사고 싶다 그러면 뭐 20%가 확보됐을 때부터 1차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쌓아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기업이 1차 매수 시점에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당시 분기 이익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익이 하락하면 주가도 선행하든 후행하든 동행하든 좀 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이익이 하락하는 때라면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업 이익이 이제 상승시다. 만약에 1차 매수가에 왔는데 분기 이익을 보니까는 다시 상승하는 중이다. 이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내부적인 악재가 있을 때 최근에 그 어떤 남양유업이죠. 남양유업이 갑질로 이렇게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불매 운동으로 이게 또 연결이 됐죠. 불매 운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도 최근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주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기업이 어떤 그 비즈니스가 좋아서 기업의 이익이 다시 그 과거 평균이나 산업 평균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비즈니스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플로에 따라서 매수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게 그렇죠.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마진을 저번에도 이걸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안전마진을 확보한다는 거는 이런 그 적정 가치 라인이 있다고 치면 이 가치보다 낮은 이 가격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그 안전마진으로 해서 거래이익 요만큼 거래이익으로 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그거죠. 저평가라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미스터 마켓은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예쁘다는 건 한마디로 가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대비 싸게 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 가치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이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매수 수요가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나오고 그게 과열되면은 투기적인 이익, 그래서 가치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주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 미래에 다시 예전의 가치를 회복하거나 가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어떤 그 분석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치가 증가하지 않으면 어떤 이 투기적인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해야겠죠. 그럴 때만 우리가 투자해서 이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수하기 전에 기업이 다시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그럴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다 생각이 되면 투자 여부를 그때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 이래서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매도 기준은 명확하죠. 어떤 그 이유 없이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가치에 상관없이 기업의 어떤 변화도 없는데도 바닥에서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뭐 주저없이 매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마를 탄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좀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정치 테마주니 어떤 각종 테마를 타면 테마도 어떤 테마의 그 강도와 그 지속성 같은 게 있죠. 지속성 이런 거를 나름 판단해 보셔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은 좋겠습니다. 뭐 총선 테마라든가 대통령 선거 테마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이렇게 있죠. 이 끝나기 얼마 전에 다 매도가 완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무슨 테마, 미세먼지 테마 이런 거는 뭐 매년 돌아오죠.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지속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테마의 강도는 그때그때 가서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익이 이제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치 평가를 새로 하셔서 적정 가치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높게 거래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면 좋다, 이런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매도와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과거를 예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오토모티브라는 회사는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현기차에 납품을 하겠죠. 2007년도 8년도 보시면은 매출액이 뭐 800억에서 1100억 수준으로 2011년도에는 1600억으로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나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뭐 고만고만하게 갔고요. 뭐 재무 구조는 상당히 우량했던 기업이고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게 주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ROE 라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제일 낮은 ROE가 9.4%로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이런 두 자릿수 ROE는 이런 기업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럼 당연히 9.4%로 가치 평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현기차에 납품을 하니까 이 당시에 2011년도나 뭐 12년도 초에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면은 어떤 브레이크 패드를 납품하는 그 전방 산업을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때 현대차가 굉장히 잘 나갔고 2016년도까지 매출액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뭐 새로운 오토모티브가 어떤 차종에 브레이크 패드를 납품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전방 산업의 주요 업체 매출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했으니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새로운 오토모티브의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그렇게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2015년도에 여기 보시면 16년에 그 현기차는 최고점을 찍었는데 얘는 15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매출액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 어떻게 볼까요? 제가 이렇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현재 자동차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는 새로운 오토모티브의 매출액 성장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 내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판단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 PBR 라인을 보고 투자했다가 약절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보시면은 제가 아마 여기서 이렇게 몇 번 분할 매수로 이렇게 따라 내려가다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판 이유도 이게 물론 뭐 현금성 자산도 무지하게 많고 재무구조도 좋고 꾸준히 수익을 내지만 실적이 계속 매출액이 꺾이고 현기차도 매출액이 꺾이고 있어서 예년의 실적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팔고 나오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 당시에 현기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새로운 오토모티브의 어떤 실적도 좋아질 개연성이 높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최저 ROE가 9.4%고 지정 ROE가 9%니까 9% 수준으로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겠죠. 그래갖고 예상 BPS 라인이 이렇게 되고 실제 BPS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적정 주가 및 할인된 주가 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4,000원까지 떨어져서 30% 이상 할인된 주가 수준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매수가 다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중에 회복되고, 그쵸?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도 서서히 증가하고 예전 영업이익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죠. 상당히 높아졌지만 시장에서 고평가를 해주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면 겨우 뭐 1배, 1.3배가 가장 높았으니까요. 예, ROE가 막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한 5년 정도 만에 들고 있었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매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예전에는 그 기업의 어떤 그 이 회복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투자법을 만들고 진행하면서 기업 이익의 어떤 회복, 그리고 예전 수준으로의 회복, 평균 회계, 그리고 훨씬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쵸? 요거죠. 가치의 어떤 가치 대비 싸게 사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래야만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다.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수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재 가치에 근접하게끔 주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레엄이 투자하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초중반에는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싼 거 사면은 오르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00년 초반하고 지금하고 우리 어떤 경제 규모를 보면은 그동안 많이 성장해 왔죠. 예,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코스피나 코스닥도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시장 투자 수준도 상당히 그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만큼 호구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이 증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증가분, 투자의 증가분이 아니라 가치의 증가분.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이익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증가하면 시장의 관심을 불러들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로써 이 투자 방법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 앞으로는 투자에 대한 팁 이런 걸로 해서 가끔씩 강의를 진행하고, 실제로 이제 그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투자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심할 것은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좋은 종목 이런 거 나오면 공유하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좀 알려주고, 그래서 투자는 항상 투자 여부는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개인 책임으로. 제가 아직까지는 감기가 낫지가 않아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뭐 목소리도 잠겨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투자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